안녕하세요. 오늘은 YBM 박, 고등학교 2학년 YBM 박 3과 교과서 분석 시작할게.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일단 하기 전에 내신 대비할 때 자, 요거 한개 설명하고 지나가 볼게. 우리가 내신 있잖아. 내신 공부, 영어 공부죠, 영어. 영어 공부한다.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 팁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순서는. 첫 번째는, 자, 영어는 어차피 지문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 물론 응용이 되고 변형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문은 일반적이잖아, 그죠? 보통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어 지문은 많잖아. 지문도 많고 또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여서 푸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 먼저 시작하면 안 된다 했지. 첫 번째 어떻게 했니? 오른쪽. 선생님이 준 프린트는 항상 오른쪽 해석이 있잖아.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우리말 해석지 먼저 보기. 우리말 한글이죠? 해석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뭘 파악해야 되니?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체 내용에 내용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지?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당연히 해석할 때 당연히 뭐야? 당연히 이해죠. 당연히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됐지? 요까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전체적으로 어휘를 봅니다. 어휘. 어법을 봅니다. 선생님은 알다시피, 어법은 이렇게 빨간색 미줄 꺼놨잖아. 어휘는 알다시피, 무슨 색깔이야? 있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 선생님이. 어휘는 알지? 없네요. 색깔이, 그거밖에 없지? 하여튼, 이런 겁니다. 요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말했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를 짧은 시간 동안, 인터벌이 짧단 말이야. 짧은 시간,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중요한 얘기다.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한 3주 남았잖아? 그러면 오늘 야자 시간에 지문 5개 안 돼요. 지문을 한 15개, 20개를 다 봅니다. 이해되죠? 그 지문을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더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임박해지면 어떤 게 문제냐니, 시험 임박해지면 계속 봐왔던 지문도 마치 처음 본 지문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전날도 전체 지문을 왜 다시 보겠니? 낯선 기억을 없애기 위함이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봐야 돼. 많이 보고 반복적으로 짧은 인터벌을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자주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해되죠? 자,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수험하고 수업하기 전에 우리말 먼저 읽으세요. 우리말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요 페이지 할 때는 요 페이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수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 The power of data in sports. 스포츠의 데이터죠. 자료. 정보를 볼게요. 정보나 수집 자료. 자료의 power, 힘입니다. When the Oakland Athletics, a Major League Baseball team, won 20 games in a row in 2002,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was shocked. 자, 빨리 갑니다. 오클랜드 애슬리틱스. 이거냐, 오클랜드 팀 이름입니다. 오클랜드 토트넘 하스퍼 할 때 그 토트넘이죠. 앞에는 보통 지명 이름이고 뒤에는 상징적인 개념을 쓰잖아, 보통. 그러니까 오클랜드 팀을 해볼게. 오클랜드 팀이 뭐냐면 메이저리그 야구팀 이름이 오클랜드 팀이 있습니다. 그 오클랜드 팀이 동격입니다. 갈로 치고
윈의 과거죠. 이겼습니다. 20경기를 이겼습니다. in a row,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20연승을 한 거야. 어마무시하지. 20연승을 했을 때 이 말이야. 스포츠, 프로 스포츠 업계, 인더스트리 산업 업계가 충격을 먹었다. 충격 받았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충격 받았다가 내용상 맞습니다. 해석되죠? 두 번째, 인어로 같은 말 consecutively 이게 연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successively 이것도 연속적으로 successive가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계승하는 이라는 뜻이니까. 자, 갑니다. 오클랜드 팀이 작은 팀이었다. 위도 뭘 가지고 있는 제한된 펀드 자본이죠. 아니 작은 구단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나? 아니 맞나? 어디고? 뭐 그런 유명한 구단주들은 뭐 중동이라든가 그 어디지? 맨유가 아니고 어디고? 갑자기 생각나노. 맨유 말고 어디야?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가 뭐 지금 바뀐지 모르겠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누구야? 오너가 뭐 중동의 뭐 석유 재벌이잖아, 그죠?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그런 팀 말고 소규모 자본이 있는 팀들 있잖아. 야구 팀이긴 하지만 그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작은 팀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NDC죠. 이때에서 뭐야? 앞문장 전체 다 하죠. 작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그것이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의미상이 좋으니까. 그 팀이 투부정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해되죠? 뭐를 extract는 끌어들이다. 뭐를 끌어들여? 뛰어난 엘리트 플레이어, 뛰어난 야구 선수들을 extract, 유혹하다,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격 보호잖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잖아.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 팀 오겠냐고. 맞잖아. 돈이 없는 구단, 연봉을 많이 못 주는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올 수가 없잖아. 지나갑니다. 형용사죠. 이게 목적에 보니까 difficultly 이런 식으로 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how did they do it?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했냐 이 말이야. 이때에서 맥락이 뭔지 아나? 20연승이야. win 20 games in a row. 20연승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작은 구단인데 돈도 없는데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없는데 the key to에 대한 핵심, 그들의 성공에 대한 핵심은 바로 뭐였니? adopting sabermetric. 자, 이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sabermetric이라는 채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통계 모델이야. 사용된 뭐를 위해서? 야구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 위한, 야구에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모델은 사용되는 거죠. 통계적인 하나의 모델이야. 모형, 즉 sabermetrics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자, adopt란 단어 알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심지어 뭐 양자로 들이다라는 표현도 있잖아. adopt가 채택하다, 도입하다는 뜻이고, opt란 단어가 선택의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힌트로 opt로 o로 외우면 됩니다. adapt 이건 하면 안 돼요. adapt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안 되고, adapt 요거는 숙련된 형용사입니다. 요거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각각. 지나갑니다. 자, 일단 sabermetrics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sabermetrics는 이게 하나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word라고 보시면 돼요. 단수.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ICS로 끝나는 학문이 있지. mathematics, politics, economics 이런 거 있잖아. physics 이런 거 있잖아. IS로 끝나는 학문 이름도 하나의 단일한 학문이잖아.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하잖아.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하나의 이 sabermetrics는 하나의 모델이, 모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1970년 후반에. 그리고 그것이 try to 하려고 노력했죠. 그 sabermetrics가 뭐 하려고 노력했니?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잖아. try 투부정사가 맞죠? try ing는 뭔 뜻이야? try ing 복습. try ing는 시험 삼아 ing 하다. 다시 뭐라고? try ing는 시험 삼아 ing 하다지.
try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ing 안 돼요. to 부정사 하려고 뭐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니? 많은 양의 정보죠. 뭐를 발견하기 위하여 패턴, 트렌드 흐름, 그 다음에 통찰력, 어려운, 발견하기 어려운, 뭐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이죠. 뭐를 연구하는 통계 또는 통계 수치, 둘 다 됩니다. 통계 수치를 해볼까? 통계 수치들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찾기에 어려운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가? 세이버 매트릭스가. 세이버 매트릭스의 개념입니다. 자, traditional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이라는 단어가 알다시피 같은 말, conventional 같은 말이야. Normally, 보통 coaches and managers prefer players who can hit the ball hard and far. For such players tend to hit more home runs and extra base hit입니다. 자, 당연히 코치와 매니저들은 prefer 선호하죠. 뭘 선호합니까? 어떤 선수들을 선호합니까? 히트는 때리다는 뜻이죠. 공을 3개, 이거 3개라는 부사입니다. 3개 때리다는 뜻이죠. 공을 이렇게 3개 때리는 사람 있죠? 3개 칠 수 있고 멀리 1번, 2번 봅시다. 부사 2개입니다. 부사 2개입니다. 3개 아주 멀리 공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for가 접속사입니다. 그러한 선수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홈런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야. 더 많은 홈런과 장타입니다. 장타. 이번에 베이스 히트. 장타와 홈런을 더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수를 선호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세이브 매트릭스가 suggest는 여기서는 암시하다, 보여주다 해볼게. 뭐를 보여줍니까? 시사하다, 보여주다. 뭐를 보여줍니까? 선수들의 공격 스킬, 능력이죠. 선수들의 공격적인 능력이 훨씬 더 잘 측정되어질 수 있다. be measured, 측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frequency, 빈도야, 빈도. 어떤 빈도입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얘들아, 어디서 배웠니? 전치사, 자, 주목.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어디서 배웠니?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11가지 배웠지. 여러 번 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배웠지. 자, 뒤에 주어동사 문장마다, 그렇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앞에 나온 전치사는 뭐와 관련이 있다? 선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해석해볼까? 자, 선수들의 공격적인 기술은 아까 홈런을 친다라든가 장타를 친다라든가 선수들의 공격적인 기술은 더 잘 측정되어 수동태입니다. 측정되어질 수 있겠지. 뭐를 통해서? 빈도를 통해서. 어떤 빈도야? 그 빈도로 with, 이 frequency는 뭐 with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 빈도로 선수들이 안전하게 베이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안전하게 베이스에 도달할 수 있는 빈도. 그게 타율이죠, 타율. 얼마나 베이스로 나갈 수 있느냐. 삼진 아웃 당하지 않고. 진조 가주. 가주고요. 외들들이 진주입니다. 이게 문장이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가주, 진주 공부한 적 있죠? 가주는 입밖에 없지만 진주어는 뭐가 있니? 자, 다시. 주목. 가주는 입밖에 없잖아. 진주는 뭐가 있다? 접속사 대절, 투부정사, 의문사, 주어동사, 외들절까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외들절까지 요 4개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투부정사, 접속사, 대조동사, 의문사, 주어동사, 외들주어동사. if는 안 돼요. 여기서 if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해봐. 뭐인지 아닌지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Whether this is achieved through hit, work, or hit by pitch. 해석해봐.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말. 선수들이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선수들이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안타 혹은 출루 혹은 데드볼 못 맞고 나가는 거 있잖아. 공에 못 맞고
나가는 경우 있지. 이 세 가지 것들, 어떤 것들에 의해서 통해서든 간에, 어쨌든 이것이,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관계없이 이걸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든 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안타로 가든 출루로 가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야. 이러지. 이 셋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선수들이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성취될지 안 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자, 바로 이 모델은 had been widely used until the Athletic adopted it in 2002.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 관계 나옵니다. 이게 서술형에 사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개념이 실제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단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 한번 알고 갑니다. 자, 뭐냐면 이게 not until 구문인데 첫 번째 not until 이란 구문이 있어. 구문. 이런 표현이 있다고. not A until B라는 구문이 있다고. not A until B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요거랑 같은 표현 한번 적어볼게. 일단 강조용법이 있어. 강조용법. 일이죠. 뭐 현재 과거형만 설명해 볼게. 여기에 not until을 넣습니다. 이렇게 B를 넣겠죠. 그 다음 이때 강조용법이니까 이렇게 대을 씁니다. A를 요 뒤에 적습니다. 요 경우 마지막 요 not until을 앞으로 뺍니다. 문장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not 되겠죠. not until을 앞에 씁니다. B를 적었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떻게 뭐가 중요하냐면 문장이 쭉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쉼표관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치입니다. 도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해석 어떻게 해봐? 비한 후에 좀 어떤 경우는 비부터라는 표현도 있어. 비부터 A 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not A until 일단 자, 여러분 잘 봐라. 이 표현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제일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not A until 이걸 먼저 외워. not A until B 외웠지. 그럼 일단 무조건 until B를 묶어봐. until B를 항상 먼저 해석한다. until. B한 후에 비로소. B한 후에 비로소. B한 후에 비로소. 이래죠? A 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요 대절은 그냥 얘를 썼지.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만 나와. 이렇게. 주어 동사의 패턴으로 나가야 돼. 이거는 보통. 그런데 요 not until B가 문도에 나오잖아. not until B가 문도에 나오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not이 부정어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어가 문도에 나오죠? 부정어가 이렇게 문도에 나오면 부정어 이렇게 도치가 뒤에 나와야 돼. 뒤에. 그러니까 not until B를 그대로 옮겨놓고 not until B를 그대로 옮겨놓고 뒤에 A 자리에 동사주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해석해봐. B한 후에 비로소 A 하다. B부터 A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암기하세요. 암기해야지 이 문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필기하세요. 자,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언제 놨나? 자, 똑같은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요거 먼저 해석해 볼게. 해석. 어떻게 해석한다 했습니까? until 뒤에 먼저 해석한다 했죠? B한 후에 A 하다. B부터 A 하다 해봐. 이 팀이죠. 이 팀이 2002년에 이 어떤 모델을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모델을 도입한 이후에 비로소 그 팀이 그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그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도입한 후에 비로소 이 시스템이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통째로 외우세요 일단. 그 다음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바꾸습니다. 첫 번째, 이때 강조용법을 했죠. 아까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때 적어놓고 그 다음 뭡니까? not until 뒤에는 이렇게, 여기 B였죠. B를 이렇게 먼저 적었다. B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B 적었죠. 그 다음 A는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면 됩니다. not을 빼야 됩니다. not이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not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요걸 어떻게, 요거를 두 번째는 요거를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앞에 쓴다 했죠.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사조 뭐라고? 그 다음에 동사조 쓴다 했죠. 동사조 해봐. had, 주어, 그 다음에 x입니다. 동사조 나왔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할 때 그때 다시 듣고 안 되면 요거 다시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서 뭐한 직후에 이 뭡니까? 팀이 이 개념을 2002년에 도입한 이 후부터 또는 이 후에야 비로소 이 개념이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할게 그냥 세이브 매트릭스를 하나의 모형 시스템을 할게. 이 시스템으로 이 팀이 뭐 할 수 있었다? 1번 뭐 할 수 있었니? be able to 확인할 수 있었죠. 뭘 확인할 수 있었니? 과소평가된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어떤 과소평가된 선수들이니? 중요한 기여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기여야? 어디에 중요한 기여니?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contribution to 땡땡땡 땡땡땡에 대한 기여들입니다. 헌신 알죠? 헌신. 뭐에 대한 기여니? 이게 동명사 나와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중요한 기여들을 가지고 있는 과소평가된 선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뭘 만들었니? 강력한 팀을 만들었지. 어디에? 적은 예산을 가진 강력한 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여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황희찬 알죠? 황희찬. 황희찬 선수가 왜, 너 기억나나? 과거에 축구 하다가 꼬링 넣고, 손흥민이 패스했는가? 해서 본인 꼬링 넣고 난 다음에 옷을 벗었잖아, 위에. 상의 탈의했잖아. 탈의하면서 보니까 까만색 조끼 봤지? 까만색 조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세이브 매트릭스의 개념이 그 조끼를 입으면 본인이 전반전, 후반전에 얼만큼 몇 킬로를 뛰었고 어디에서 뛰었으며 근육 양, 왼발, 오른쪽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다 나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중들이 봤을 때는 뭐 수비를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그리고 골을 잘 넣는 사람 한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잘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누구야? 박지성처럼 많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니? 그자?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저평가된 선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성공이 어떤 성공이야? 이 팀의 성공이 prompt, 오형식 동사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prompt는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야. 촉진시키다. 뭐 유발하다 해도 됩니다. 뭐를 촉진시켰니? 다른 팀들이 빠르게 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진했다.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진했다. 분사구문 유발하다. 뭘 유발하면서? 그 운동을 유발했다 이 말이야. 뭐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키면서 이 말이야. 어디에서? 야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알 수 있겠죠? not only but also B는 뭐로 바꿀 수 있니? B as well as A. 이해되죠? 보세요. 이해됩니까? 이게 A잖아. 여기까지 A잖아. 그지? 여기 B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B를 앞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A.
해석은 에즈웨리즈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해되죠? 자, 이해 안 되면 수업시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데이터 애널리틱 분석이죠. 이 분석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emerge란 동사는 있잖아. 자동사야. 자, 다시 복수하자. 자동사는 비동사 PP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가 있어. 그 자동사가 비동사를 쓰고 이 자동사의 과거분사 PP, 즉 비동사의 B를 쓰고 자동사의 PP를 못 쓴다 영어에서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들이 등장했다. 비동사 쓰면 안 돼요.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뭐로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뭐를 예측하기 위하여? 게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이 스포츠 분석학이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는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 축구나 심지어 컬링 알죠? 컬링으로 확산된 데이터 분석의 활용과 그 구체적인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먼저 읽으세요. In soccer, 축구에서 리버풀 알죠? 리버풀 여러분 다 알죠? 리버풀 남학생들 리버풀 풋볼 클럽 오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자, 영국의 리버풀 축구 클럽 있죠? 리버풀 구단이 be similar to 뭐뭐의 자, be similar 뭐뭐와 유사하다.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같은 말 뭐니? be comparable to 같은 말이야. be comparable to be similar to be comparable to 뭐뭐와 같다. 뭐와 유사하다. 오클랜드 아까 이제 오클랜드 그 팀과 야구의 이 팀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 말이야. 그럼 안 받아 알죠? 어떤 얘기 나올까? 아까 오클랜드 이 팀처럼 리버풀도 활용을 했겠지. 2010년에 리버풀이 underwent a change in ownership. 이건 여기서 ownership은 맥락상 구단주의 변화를 경험했다. undergo는 경험하다라는 뜻이고 과거형입니다. 같은 말 experienced. go through니까 went through. undergo 같은 말입니다. 경험했다. 뭐를 경험했니? 구단주의 변화를 경험했죠. 비록 뭐일지라도 데이터 분석이 이미 prevailing in the 그 당시에 언제입니까? 대략 2010년쯤이죠. 2010년쯤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이터 분석이 이미 prevailing은 유행하는 우세한 이미 유행한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또는 이미 우세한이야. 지배적이었다. 이미 우세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the new owner 그 클럽의 새로운 소유주 있지. 소유주니까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who입니까? 위치입니까? 지금 여기서 위치로 볼 수 있지. 클럽이니까 who로 볼 수 있지. owner니까 어떻게 알아? 뒤에 문장을 봐야 돼.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인지는 뒤에 문장을 봐야 돼. 잘 봐. 여기 보여봐. own, 소유하고 있지. 주격이잖아. 그럼 이게 선행사를 찾아. 소유한 주체가 클럽이 아니잖아. 클럽의 소유주기 때문에 뭐를? 이 야구팀이죠. 어디에? 미국에 있는 하나의 야구팀을 또한 소유했던 소유주입니다. 클럽의 새로운 소유주가 문제 주어지. 이 소유주가 뭐를 목표로 했니? aim to는 to 부정사하는 걸 목표로 하다는 뜻이야. 뭐 하는 걸 목표로 했니? 축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푸시는 압박하다, 밀어붙이는 걸 목표로 했다 이 말이야. 어디로? 새로운 어떤 높이로,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축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밀어붙이려고 목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이미 축구단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야. 이 구단주가 리버풀을 인수함으로써 이 구단주가 결국 이 새로운 데이터, 축구에서의 이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높은 경지로 밀어붙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demanded, 요구했습니다. demand는
요구하다는 뜻이잖아. demand. ask도 비슷합니다. 같은 표현이고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알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동사 알죠?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동사 뒤에 접속사 that들이 나오면 주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should 생략된다. 하여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3인칭이잖아. s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form에 s가 나온다라든가 ed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중요하다. 해석해봐. 그가 뭐라고 demanded 요구했다? 요청했다. 클럽이 form 형성해야 된다. 새로운 데이터 팀을. 그러니까 하나의 구단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 팀이 많잖아. 팀 닥터를 봐도 팀 닥터. 그러니까 아픈 사람, 아픈 운동선수나 막 이런 선수를 약간 뭐 근육을 풀어준다라든가 하는 그런 팀 닥터가 있고 팀에 약간 의사격인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 물리치료사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팀도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팀에 요청했냐면 클럽이 새로운 데이터 팀, 그러니까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적용하는 데이터 팀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팀이 뭘 포함했니? physicist from Cambridge, 캠브리지 출신의 물리학자도 있었고 nuclear science from Harvard, 이거 뭐 대학인가 봐.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물리학자도. 그러니까 리버풀 구단에 말이야. 어떤 새로운 어떤 팀이야. 데이터 팀인데 그 데이터 팀 소속된 사람들이 물리학자도 있었고 여기에 내과에서 안 된다. 피지션 물리학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핵이죠. 핵과학자. 핵 관련된 핵융합, 핵 관련된 과학자도 있었고 하버드 출신이야. 대단하네. 그럼 전직 체스 챔피언도 있었단 말이야. 이세돌 이런 사람, 이창호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포함했다. What they had in common. 자,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 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 문장이 주어다. 관계대명사 와시고 뒤에 문장 지금 불완전하죠. 목적 없습니다. 불완전한 거 맞죠? 목적 없어요. 그들이 in common 공통적으로 하는 뜻이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문장이 주어입니다. 바로 뭐였다? 중요한 전문 지식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었다. 그 팀은 start to 뭐 하기 시작했니? apply, 적용하기 시작했지. 그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 시작했지. 어디에? 핵심적인 분야죠. 클럽 운영의 핵심적인 분야야. 뭐를 포함하여? 선수 recruitment, 선수 어떤 선발, 채용, 선수를 뽑을 때 말이야. 부상 예방이라든가, 부상 예방, 심지어 전략이야, 전략. 경기 중의 전략, 심지어. 이 세 가지 것들을 포함하여 클럽 경영, 운영의 핵심 분야, 어떤 개념으로서 이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팀은 분석했지. 뭐를 분석했니? 아주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했단 말이에요. 뭐를 선발하고 채용하기 위하여? 선수들, 어떤 선수들을 뽑기 위하여? 적합한, 어디에 적합한 선수를 뽑기 위하여? 팀의 플레이 스타일, 팀이 원하는 그 플레이의 스타일에 적합한 선수들을 뽑기 위하, 선출하기 위하여, 이게 채용하다는 뜻이다. 선발하다. 채용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단 말이에요. 훈련에 있어서 그들은 뭐를 수집했니? 데이터, 정보를 수집했죠. 뭐에 대한 데이터야? 선수의 움직임 패턴, 심장 박동수, 활력 징후, 뭐를 이용함으로써, 바이아인지죠? 뭐를 사용함으로써, GPS 트래커, 추적기, GPS. 그리고 센서도 있단 말이야, 몸에. 어떤, 뭐를 prevent, 예방하기 위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GPS 추적기와 센서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자료, 정보를 모았다. 그들은 뭘 사용했니?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했지. 뭐를 만들기 위하여? 전술적인 결정이야. 같은 말, strategy. 같은 말이야. 뭐와 같은? substitution, 선수 교체라든가, 대형이라든가, 3-4-3 이런 거 있잖아. 대형. 이런 대형과 같은
전략적인 결정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 데이터 팀은 칭찬받았지. 뭐를 위한? 그것의 노력을 위하여 그 데이터 팀이 칭송받았단 말이에요. 뭐 했을 때? 리버풀 클럽이 리그 우승을 했을 때인 말이야.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2020년. 이런 거야. 특정 선수가 무조건 그 경기에 나오고 싶어 하잖아. 경기 수당도 있고 엄청나잖아. 그죠? 프리미어리그는. 나오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부상이 있는 거야. 부상을 숨기고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데이터는 부상을 다 찝어내잖아. 근데 선발 되다 봤을 때 컨디션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로 얘기했어. 근데 데이터 보니까 엉망이야. 근육도 많이 빠져있고. 뭐 그래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데이터를 보고 넣는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 보통 팀들이 선발진을 미리 꾸릴 때 한 1시간 전, 한 2시간 전에 그 선발진이 나오잖아. 그죠? 보통 그런 이유였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 The emergence of the sport athletics didn't go unnoticed by the Korean sport industry. 자, 이제 한국에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emergency는 출현이라는 뜻이다. emergency, CY 적으면 안 된다. emergency, CY는 긴급 상황이야.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emergency, 출현이 맞아요. 어떤 출현이야? 스포츠 분석학에 대한 출현이 go unnoticed, 누구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니야. 자, 이중부정이죠. 이걸 go unnoticed가 눈에 띄지 않다는 뜻이야. 눈에 띄지 않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 의해서? 한국 스포츠 업계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는 뜻이야.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예시죠. 이 성공의 예시는 바로 뭐이다? 한국 여자 클링팀입니다. following, 후에, 그것의 데뷔, 언제 데뷔야? 겨울 동계올림픽 경기죠. 2014년에 컬링이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한 후에 그것의 데뷔, 시작 이후에 그 팀이 뭐를 인식했니? 필요성,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했잖아. 그것에 컬링의 스위핑 기술. 스위핑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썰듯이 하잖아. 공이 오면 옆에서 막 문지르고 하잖아, 그지? 스위핑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을 했다, 이 말이야. 스위핑이란 것은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위핑 하면은 얼음을 녹게 만든, 이거 일종의 타동사죠? 그러니까 스위핑은 공이 오면 앞에서 이렇게 문지르는 거 있잖아. 마치 빗자루 쓸듯이 스위핑이 얼음을 녹게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뭐 한다고? 뭘 만드니? 그 돌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야.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야. 하지만 순삽입 너무 많은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러니까 얘기했지. 오면 문지르잖아. 문지르면 공이 빨리 가는데 빨리 이렇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얼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얼음이 녹게 된다면 if절이죠. 여기에 will 동사원형 melt 쓰면 안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 알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will 대신에 현재 씁니다. 그러니까 if절인데 if가 주목. if가 가정법 아니고 if가 조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면 if 뒤에 주동사 나오잖아.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 동사 자리에 will을 못 쓴다고. 알겠지? will 대신에 현재 동사 써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얼음이 주어입니다. 너무 많은 얼음이, 하지만 너무 많은 얼음이 녹게 된다면 그 돌은 너무 빨리 움직이겠죠. 놓쳐버립니다. 관역 알죠? 관역 이렇게 된 거 알죠? 이렇게 녹으니까 공이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빨리 미끄러진다 이 말이야. 되죠? on 뒤에 반면에 순삽이 on 뒤에 반면에 충분하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되면, 그러니까 많지 않는 얼음이 충분한 얼음이 녹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다. 녹지 않으면 그 돌은 멈춰버리겠죠. 뭐 하기 전에? 그 관역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얼음 녹는 양이 depends on 달려있다. 달려있니? 당연히 스위핑 속도에, 이렇게 스위핑하는 속도에 달려있고 압력에 달려있다. 누르는 압력에 달려있겠지?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다. apply는 힘을 가하다는 뜻이야. 힘을 주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동사다. 에서 나와야 된다. 동명사 주어. 뭐를 늦추겠니, 당연히. 스위핑 속도를 늦추겠지. 그러니까 압력을 또 너무 많이 가하면 이 속도, 스위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겠죠. 힘을 많이 가하니까 마찰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스위핑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단지 속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하잖아. 빨리빨리 속도만 빨리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에서 나와야 된다. 가목도 진목적어. 잠깐만요. 여기 가짜 목적어입니다. 소리. 여기 진짜 목적어입니다. 해봐. 단지 속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transfer, 바꾸다. transfer는 이동시키다. 충분한 힘을 빗자루입니다. 빗자루에 충분한 힘을 transfer, 이동시키는 거야. 이동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압력도 적어진 거야. 힘을 또 적게 쓸 수밖에 없지. 너무 속도만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힘을 또 적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finding, 뭘 찾는 거니? right balance입니다. between A인들이 속도와 압력 사이에 속도와 압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해? 뭐를 녹이는데? 적절한 양의 얼음을 녹이기 위하여 이 말이야. 자,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technique.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대표팀은 디자인, 설계했다. 뭐를 설계했니? 스위핑 측정 장비를 설계했다. 디자인했다 이 말이야. 그 디자인이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자, 이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온 동사죠, 여러분들. 지금 별로 안 나오지만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consist of. 자, 일단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외우세요. 자, comprise는 그냥 한 단어고, consist of는 앞에 비동사 없어요. ed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앞에 비동사 못 씁니다, 이거. 둘 다 안 됩니다. 자, 이건 다 됩니다. be, ed, of, bpp, of, bpp, of. 외우세요.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수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외우세요. 자, 봐. 이 디바이스가 뭐로 구성되어 있니?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뭐로 구성되다는 표현 자체가 많이 나오잖아, 실제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말이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수동으로 해석되잖아, 우리말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떻게 썼냐, 여기에. 그래서, is, 마치 consist of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특히 여기 is 나오면 틀립니다. was, 당연히 was 안 됩니다, 지금. 자, 지나갑니다. 이 디바이스가 뭐로 구성되어 있니?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 센서기도 있단 말이야. 이 장치가. attach to, 어디에 부착된, 과거분사다. 부착된 건 수동관계죠. 어디에 부착된? 그 선수의 몸과 신발과 그 빗자루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기,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이 장치가. 뭐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모션 캡처 스크린, 어떤 하나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해서 움직임을 잡아주는 스크린이, 모니터가 있는가 봐. 스크린을 통해서 발의 압력 값이죠. 그러니까 신발의 발의 압력 값이라든가 다른 데이터들이 획득되겠죠. 수동태입니다. be obtain, 얻어집니다. 분석을 위해서 얻어졌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다. 그래서 이 변화를 모니터링한 후에 어디에서의 변화니? 얼음 표면의 온도야. 얼음 표면의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 통제하고 확인한 후에 팀이 됐디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스피드가 더 경제적이겠다. 무엇보다? 스위핑의 힘보다, 이거 앞얘기죠, 말하자면 스위핑하는 힘보다는 오히려 더 속도가 더 경제적이었다라고 결론 냈다 이 말이에요. 자, 경제적이라는 말은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이코노믹 쓰면 안 돼요. 이코노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경제의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이코노믹,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이야? 이 데이터 분석의 사용이 중요했죠? 팀의 승리에 있어서. 은메달. 평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은메달에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또는 중요한 뜻이야. 중요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센서기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뭐를 이용했다는 거니? 그 스포츠 데이터 분석의 활용 사례야. 우리나라에서 컬링을 통해서. 이해되죠? 다시 읽어봐. 그 다음 성공적인 사용 스포츠 분석입니다. 이거 주어입니다. 스포츠 분석의 성공적인 사례, 성공적인 사용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니? be limited, 어디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니? 이 컬링 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확장됩니다. 한국의 양궁입니다. archery 팀, 양궁팀 알죠? 전 세계 원탑이죠. 특히 여자 양궁. 한국의 한국 여성 양궁팀이 dominate, 지배해왔다 이 말. dominate, 지배하다. 독점해 왔죠. 뭐를 지배해왔니? 수십 년 동안 그 스포츠 양궁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팀이 turn to 어디로 의존했니? turn to result to 어디에 의존했다. 어디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 어디를 의존했겠니? 스포츠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목적은 뭘 유지하기 위하여? 우위야. 뭐에 대한 우위야? 항상 위에 있는 거 알죠? 뭐에 대한 우위야? 그 라이벌에 대한 우위, 승리, 위에 있는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 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 팀은 뭘 발전시켰다? 하나의 시스템을 발전시켰죠. 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야. 선수의 심장 박동수를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바이아인지 뭐를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그러니까 최첨단이야. 자, advance가 최첨단이라는 뜻이고 같은 말 적어볼게. cutting edge 많이 나온 단어. state of the art 그것도 최첨단의 형용사입니다. 이 둘 다 알아두세요. advance 최첨단 시각 컴퓨터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convert A와 A를 B로 전환시키다. convert A into B는 A를 B로 전환시키다는 뜻이야. 같은 말 convert, change 됩니다. change 돼요. 당연히. 해봐. 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transform. 얼굴 색깔의 변화들을 심장 박동수로 전환하기 위한 최첨단 시각 컴퓨팅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사람의 선수들의 심장 박동에 대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이 데이터는 순삽입 사용되었죠. 심리학적 훈련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뭐를 도와주기 위하여? 선수가 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정된 심박수. 중요한 순간 동안 선수들이 안정된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심리학적인 훈련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팀은 뭘 만들었니? AI 코치를 만들었다. 어떤 AI 코치야? 뭐를 도와주었던 생각돼 있고 조절하다. 슈팅 형식, 활 쏘는 형식 있죠? 형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줬던 AI 코치를 만들었다. 고용했단 말이죠. 만나서 팀 매니저이 있는데 팀 매니저가 됐디야라고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했니? AI 코치가 이것도 슈도 생각돼 있다. 아까 공부했던 거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접속사 대절 뒤에 주어 뒤에 슈도 동사 원형. 슈도 생각할 수 있다. 해봐. 팀 매니저들이 뭘 요청했습니까? AI 코치가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훈련 비디오를 편집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비디오를, 영상을 이 AI 코치가 편집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뭐를 도와주기 위하여? 실용적인 분석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수와 코치들이 이 편집된 비디오를 이용했겠지. 뭐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수의 평상시 습관이나 약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렇잖아. 쌤도 잘 못 치지만 탁구를 치잖아. 그 쌤이 진짜 경직되게 로봇처럼 친다 하더라고. 마치. 뭐 이렇게. 나는 못 느꼈거든. 근데 내가 탁구 치는 거를 영상을 찍어보니까 거의 로봇 수준이더만. 뭐 그거 이렇게 치더만. 이해되지? 이제 그런 모습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AI 분석가가 분석해주면 참고되겠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능동적인 사용, 한국 양궁팀에 의한 데이터 분석의 능동적인 사용이 handed, 주었다, 건네주었다. 뭘 주었니? 그 양궁팀에게 나인스, 그들의 9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연속적으로 도쿄올림픽에서 연속적으로 9번째 금메달을 그들에게 선사했다, 주었다 이 말이야. 자, 9번째 할 때 여러 수 만든다. 서수는 이 없다. 그 다음 순수 삽입. 대라 여전히 한계는 있다. 데이터 분석이 캡처, 잡다는 뜻이다.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캡처에 목적 없지. 목적 없으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정보 데이터 분석이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전히 한계는 있지. 한계란 게 있겠지. 팀 케미와 같은 요소들. 케미 알지? 케미스트리. 화학적 교감. 이게 우리 알지? 누구하고 케미가 좋다. 그 케미가 이 케미입니다. 팀 케미스트리입니다. 케미 알지? 케미. 화학적 교감이거든. 이게 뭔가 이 학생하고, 이 친구하고 있으면 말이 잘 되고, 이 친구하고 놀면 기분 좋은 거 있잖아. 야, 케미 좋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팀 케미스트리와 같은 요소들. 근데 그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니? 팀 케미스트리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get along, 잘 지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이것도 굳이 얘기하면 이거 의문사다. 여기까지 의문사고,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거든? 알겠지? 그럼 해봐. 사람들이 얼마나 잘 get along, 잘 지낼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팀 케미스트리와 같은 요소들이 아마도 remain,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지. 확실하지 않겠지. 케미스트리는 이게 측정하기 힘들잖아. 마찬가지로 뭐를 예측하는 건 선수의 수행이야. 경기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를 데이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갑자기 제가 모든 컨디션이 완벽해. 근데 축구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컨디션 난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과거의 개념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이 정보의 데이터 분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력이다. 이 경기력 공연 뜻이 많잖아. 자, 시합에서 선수의 경기력을 예측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인간이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떤 말 나와야 돼? 분석이 중요하다 말 나와야 되겠지? 중요하다. still 한 단어. nevertheless 한 단어다. 같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석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엘리베이터 향상시키고 있다. 향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할 수 없다. undeniably 부정할 수 없게 경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로질러? 많은 다양한 스포츠에서 이 말이에요. 팬들도 이 발전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있잖아. 우리가 왜 전반전 있잖아. 전반전 축구 같은 경우 전반전 딱 끝나고 났는데 후반전 딱 되기 전에 과거에는 전반전에 뛰었던 장면 보여주잖아. 지금은 데이터가 나와. 얼마나 뛰었는지. 맞잖아. 얼마나 뛰었고 슈팅을 몇 번 했는데 각도 다 나오잖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지? 자, 그게 전부 다 스포츠 분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야구공의 실밥과 방망이의 스윗 스팟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자, 이거는 further reading입니다. further reading. 학교에서 들어가는 학교 있죠? 자, 볼게. 숨겨진 숫자야, 야구에서. 야구에서 숨겨진 숫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볼게요. 주제문. 야구에서 공과 배트 알죠? 배트요. 방망이 알죠? 방망이. 공과 방망이는 복수입니다. 숨겨진 숫자를 가지고 있어. 어떤 숫자니?
엄청나게 동사입니다. 영향을 미치다. 어디에? 경기의 결과죠. 경기 결과에 엄청나게 임팩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진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임팩트 같은 말 어디서 임팩트? 자, 여러 번 나오는데 임팩트 진짜 많이 나온 단어잖아. 한번 정리해볼까?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영어 어떤 게 있니? 단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자, 어디에 영향. 보통 우리가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잖아. 영향을 주다는 뜻이야. 자, 동사. influence.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influence. 동사면 동사. affect입니다. 영향을 미치다. impact입니다.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다 동사야, 동사. 됐죠? 그런데 요거에 명사형이 있어, 각각. 명사형이 뭐다? 여기 influence야. 이건 똑같아, 모양이. 동사랑 명사형 모양이 똑같아. impact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데, 여기 effect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에 뭐냐? have 나와야 돼, have. 보통 have on. 여기 on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이 influence 앞에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뭔 뜻이다? 외워야 돼요. 한번 외우세요. 자, 공통적인 말은 뭘까? 공통적인 말. influence, impact. influence, impact는 동사, 명사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동사고요. 요거는 합쳐서 영향을 미치다는 뜻. 요거는 effect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외우세요. 자,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눈팅하지 마. 선생님은 과거의 공부 방식 가운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말로, 특히 언어는 있잖아. 말로 해야 돼. 말로 하고 손도 움직여야 돼. 그잖아. 체화 들어, 체화. 몸으로 익혀야 돼, 몸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하면서, 써보면서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야. 자,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은 108배야. 108개 더블 스티치즈입니다. 이중 바늘 실밥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야구공금 알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해놨지. 그게 108개 실밥이랍니다. 108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바늘, 스티치, 실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분사군이야. 뭐를 만들어내니? 이게 뭘 만들어내니? raised line. 그 공에 돌출된 선이죠. 아무래도 공이 이렇게 맨들맨들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실밥이 작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면 약간 돌출된 느낌 들지? 딱 잡았을 때. 그러니까 108개 이중 바늘 실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뭘 만들어낸다? raise, 이게 돌출된 라인이야, 선이야. 그 공에. 뭐라고 불리워지는, 이게 심이라 그래. 솔기라 그래, 솔기. 심이라고 불리워지는 공에 돌출된 선을 만들어내면서. 자, 숫자 한 개 나왔다, 108. 자, 이 sim은 뭐를 도와주니?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피처가 투수입니다. 투수가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트랜스퍼는 전달하는 뜻이야. 이동시키다. 뭐를? 더 많은 힘을 전달하는 거야. 이동시키는 거야. 그리고 힘과 스핀, 회전력이야. 뭐 할 때? 그 공을 던질 때.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 둘 다 꺼놨다. 시간 되면 외워라. 회전하는 공입니다. 스피닝. 회전하는 공은 뭘 바꿀 수 있니? 공기 중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공이 회전되면 커브든, 그지? 싱크든 간에 공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in the air. 공 중에서 이 회전하는 공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기의 압력 때문이야. 그 공 주변에 있는 공기 압력 때문에. 이것이 순삽이 바로 불리워집니다. 뭐라고 불리워진다? magnet effect입니다. magnet effect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개념이 뭐다? 회전하는 공 주위에 기압,
즉 압력 차이로 공기압 차이로 공의 궤적이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힘이 뭘 만드니? 이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피처들은 이 효과를 이용할 수 있겠지. 뭐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 공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분사구문. 그래서 뭘 만드니? 피치를 만들죠. 공 던지니 투구를 만들겠지. 어떤 투구를 만드니? 어려운. 누가? 타자들이 치기에 어려운. 이래죠. 의미상이죠. 타자가 히트 때리기에 힘든 투구를 만들면서. 잘합니다. 108 나왔다. 두 번째. 피처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던지겠죠. 어려운 피치입니다. 어려운 투구죠. 당연히 공을 못 치게 만들기 위함 아니야. 그죠? 투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수가 어려운 투구를 던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는 반면에 뭐를 이용함으로써? 야구공의 힘을 이용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타자는 시도하겠죠. 연락을 취하다 접촉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어디에 접촉하려고 시도합니까? 그 공의 컨택 잡으려고. 그 공과 타자 입장에서 공을 쳐야 되잖아. 컨택을 잘 해야 되겠지. 홈런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공에 접촉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홈런을 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비결이 있죠. 이 2는 전치사입니다. The secret 2는 뭐뭐에 대한 비결입니다. 비밀. 뭐에 대한 비결이야? 홈런을 치는 것에 대한 비결이 주어입니다. 놓여있다. 라이즈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야구 배트에 놓여있다. 그 배트의 전체적인 길이는 반드시 여야 합니다. 이하야, 이하. 레스트는 뭐 보다 적어야 된단 말이야. 108.6cm의 길이 보다 적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 말이야. 107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diameter, 지름이죠. 가장 두꺼운 부분, 야구가 약간 앞에가 좀 약간 크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 요 밑에 요건 좀 작겠지, 그자. 이런 식으로 됐잖아, 그지? 여기 크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름이야? 가장 두꺼운 부분의 지름이 7cm보다 적어야 된다. 더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낮아야 된다. 둘 다 레서 나온다? 선수가 친다, 뭘 친다면, 공을 5에서 10cm 정도. 어디에? 배트의 끝에서부터 5에서 10cm 정도의 공을 치게 된다면, 그러니까 총 길이가 106.8cm잖아,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끝부분이 있지. 이 맨 끝부분. 이런 식이 됐잖아. 요 치잖아. 그 이제 요게 만약 106이면, 이 부분이야. 여기서 한 얼마 떨어졌어? 지금 끝부분에서. 5에서 10cm 떨어졌잖아. 여기 5에서 10. 요 부분에 공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야. 자, 선수가 그 공을 5에서 10cm 정도, 어디에? 그 배트의 끝으로부터 5에서 10cm 정도에서 그 공을 치게 된다면, 윌 쓰면 안 된다. 윌 히트 쓰면 안 된다. 그 공이 fly, 가장 멀게 날아갑니다. 또 공만 되겠지. 유 쓰면 안 된다. 이건 정도의 의미다. 거리가 가장 먼 파입니다. 가장 멀리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뭘 준다? 선수에게 뭘 준다? 가장 스릴과 가장 달콤한 느낌을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 That's why. 그래서 because 안 되는 거 알지? 항상 뒤에 결론 나오기 때문에 나면 안 된다. 뒤에는 주어 동사고 이 주어 동사는 결론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이 sweet spot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러니까 공이 이게 배팅을 그냥 이렇게 생겼다 봤을 때 여기 손을 잡잖아. 그럼 이게 총 106이라면 대략 여기 손잡이야. 손을 이렇게 잡게 된다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얼마야? 10에서니까 106이니까 여기서 뭐 대략 여기 106이라면 여기 101 되겠지. 여기 얼마 돼? 여기 뭐 90 한 6 되겠지. 요 사이가 스위트 스팟이다. 여기에 공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래죠. 5에서 10cm니까 이게 총 106이니까 여기 5이고 여기 10이잖아. 여기에 공을 맞으면 스위트 스팟이 난다 이 말이야. 이래지? 자, 좀 더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교과서 내용이 어렵지도 않은데 왜 찍느냐 하면 이런 거야. 내하고 수업을 할 때 좀 상세하게 합니다.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재원생들은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이 좀 어려운 학생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 전날 되면 좀 긴장돼서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이제 수업했던 내용에다가 수업 내용이 한 100% 하면 이거 한 80은 될까, 이가?
요거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 맥락에서 미리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시험 임박해지면 여러분 알겠지만 모의고사 들어가고 부기대 들어가면 신경 많이 써야 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한꺼번에 다 힘들어가지고 찍기 시작했으니까, 시간 되면, 하루 전날라도 시간 되면 한번 봐라, 알겠지? 자, 수고했다.